자, 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제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에이비온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도 이렇게 뭔가 MOU를 체결해서 뭔가 개선을 조금씩 한 발씩 나아가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소식과 왜 텔콘 주주들이 에이비온에 이렇게 주목을 하는지에 대한 제 구독자분이 질문을 주셔서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이런 소식이 좀 있었어요. FDA에서 머크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을 했습니다. FDA 자문기구 ADAC에서 투표를 한 결과 찬성 13표, 반대 10표가 나오면서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승인이 내려졌습니다. 11월 4일 영국에서 사용 승인이 나왔고 11월 30일 약 3주 정도 지나고 나서 FDA에서도 승인을 받았네요. 4주 정도 지나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이비온과 라파스가 엮이는 소식이 간밤에 나왔어요. 어젯밤에. 그래서 라파스가 어떤 회사고 에이비온과 언제부터 엮였는지를 좀 제가 알아봤습니다. 2020년, 작년이죠. 작년 6월 4일. 이때 당시에는 텔콘 주주분들은 휴머니젠과 본격적으로 엮이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라파스 코로나19 DNA 백신 패치 개발 에이비온과 맞소온이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라파스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라파스 에이비온과 맞소온 해서 라파스는 에이비온과 코로나19 DNA 백신 패치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렇게 나왔고요. 7월 1일 기사입니다. 라파스 인도 세럼과 본계약 협의 순항, 파이프라인 확대 속도라는 기사가 나왔고 최근에는 에이비온과 업무 협약 MOU를 체결하고 마이크로 어레이 패치에 백신 후보 물질이 결합하여 감염병 패치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감염병 패치를 통해 코로나19 등 많은 감염병 치료에 기여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외에도 여러 가지 감염병 치료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파스 관계자는 결핵 패치는 국내에는 빌 게이츠 재단이 펀딩한 라이트 펀드에도 지원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나왔어요. 최초로 이제 라이트 펀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이 지났죠. 2021년 11월 30일 어제 저녁이에요. 빌 게이츠의 라이트 펀드가 라파스의 코로나 백신 개발에 지원에 나선다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헬스 기술 연구 기금 라이트 펀드가 라파스의 백신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라이트 펀드는 빌 앤 메린다 게이츠 재단과 SK 바이오사이언스, LG 화학, 녹십자, 종근당, 제넥신 등 국내 5개 제약 기업 등이 공동 출자한 비영리 재단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게이츠 재단 플러스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렇게 출자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일 업계에 따르면 라이트 펀드 지원 사업 파이프라인에 라파스의 휴대용 전기 부착형 마이크로 니들 패치 기반의 코로나19 DNA 백신 개발 등이 포함됐다. 라파스는 에이비온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DNA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네,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그러면 왜 텔콘 주주가 에이비온을 자꾸 살펴보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린 자료입니다. 두고두고 쓸만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에이비온의 3분기 보고서입니다. 주식의 분포, 주식 소유 현황의 5% 이상 주주로 텔콘 RF 제약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죠. 104만 8천 주, 약 100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5.89%입니다. 일단 쭉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관련 뉴스입니다. 텔콘 RF 제약, 코스닥 입상 앞둔 에이비온 투자 수익 대박. 2021년 9월 7일 기사고요. 공모가 17,000원 기준으로 텔콘 RF 제약의 투자 수익률은 215%에 달한다. 지금은 17,000원 유지 못했죠. 만원대 언저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텔콘 RF 제약은 자발적으로 에이비온 이정 상장 후 3개월간 보호회수를 걸었다. 그게 이제 12월 초니까 이제 거의 보호회수가 풀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곧 매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ABN 401 그리고 ABN 101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텔콘의 3분기 보고서입니다. 탑업인 출자 현황에 보시면 에이비온에서 최초 취득금액 98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장부가액이
수량이 188만 주, 그리고 장부가액이 13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3분기 중에 매도를 했죠. 매도를 해서 57억 원 정도를 매도를 한 끝에 평가손익은 99억. 이거는 이따가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기말 잔액으로 105만 주, 아까 나왔었죠. 그리고 장부가액은 170억이다. 이때는 에이비온 주가가 좀 괜찮았어요. 좀 더 크게 키운 거고요. KPM테크 3분기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2017년 8월 30일 에이비온 주주들로부터 270만 주의 에이비온 주식을 135억 원에 KPM테크에서 지분 취득을 합니다. 평단은 5,000원 정도고요. 거기에다가 유상증자를 참여를 해서 예정된 소유 주식수가 약 365만 주다. 에이비온의 35% 지분으로 거의 최대 주주에 앉게 되죠.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을 보면은 자산 양수도 에이비온 구주 양수 계약입니다. 135억에 대한 얘기가 있고, 여기에 이 중에 자금 조달의 목적이 운영자금이다. 35억은 운영자금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상증자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 및 자산 양수도 계약을 통해서 KPM테크가 최대주주 자리에 앉죠. 변경 후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주식회사 KPM테크, 대표이사 이청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대량 소유 보유 상황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에이비온 주식이에요. 2017년 9월 6일 기준으로 600만 주, 보유 비율 57%를 KPM테크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 다음 623만 주에서 줄어들 줄 알았는데 더 늘어요. 707만 주, 62%를 또 유상증자 신주 취득을 함으로써 계속 최대주주로 앉게 되죠. 그리고 최대주주 변경을 한번 하게 됩니다. KPM테크에서 ST스타셋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데요. 양수도 주식수는 260만 주이고 한 주당 가액은 5,500원 정도입니다. 양수도 대금은 145억 원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때 813만 주까지 65%까지 달했던 지분이 456만 주 36% 정도로 쪼그라들게 돼요. 숫자가 약간씩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2019년 5월 9일 ST스타셋의 443만 주를 244억 원의 KPM테크 지분을 취득을 합니다. ST스타셋이. 그래서 KPM테크의 잔여 주식은 123만 주가 남아요. 평당 5,500원 정도에 매도를 합니다. 텔콘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이제 2020년부터는 텔콘이 눈에 띄게 돼요. 텔콘. 처음에는 영주예요. 한 주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2020년 7월 3일 기준으로 188만 5천 주, 13.63%를 취득을 합니다. 장외 매수를 통해서 5월 28일, 6월, 7월 이렇게 3번에 걸쳐서 5,100원 정도, 5,200원, 300원 정도의 188만 5천 주를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이 123만 주의 출처가 바로 KPM테크예요. 그래서 KPM테크의 에이비온 주식은 확 쪼그라들게 되죠.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은. 쭉쭉쭉 이렇게 매수를 하다가 2020년 8월까지 매수를 하다가 매도를 해요. 2020년 12월부터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에이비온의 코스닥 상장을 위한 매도였다고 얘기를 했죠. 나중에 한때 230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39만 4천 주를 6,500원에 매도를 합니다. 좀 특이한 거는 리즈 인베스트먼트로부터 6,300원에 8월 27일 날 6,300원에 매수를 했다가 6,560원에 매도를 해요. 거의 수익 본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용을 쭉 보면은 8,775원에 이건 상당히 상당히 오른 가격에 매도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5,500원 정도에 매수를 했던 거를 8,775원에 매도를 했으니까요. 한 55%, 한 60% 정도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쭉 정리를 해왔는데요. 매수 가격, 이 세 개가 매수 주식, 매수 가격, 매수 금액이고요. 매도 주식, 매도 가격, 처분 금액입니다. 일단 이거부터 쭉 보실게요. 2020년 5월 28일 123만 주를 5,100원에 취득을 합니다. 63억 정도고요. 2020년 6월 11일 13만 9천 주를 5,100원에 매수를 합니다. 7억 1천만 원 정도입니다. 7월 1일 51만 5,600주를 5,500원에
28억 원 정도를 매수를 하고요. 8월 25일 26만 4천 주를 6,300원에 그리고 13만 주를 6,300원에 매수를 합니다. 각각 16억 8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토탈 합치면 123억 원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평균 단가는 5,4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매도한 거를 보면 39만 4천 주 6,563원, 30만 주 8,775원, 19만 7,700주 8,775원, 그리고 34만 주 8,775원이고요. 평균 매도 단가는 8,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도 주식이 123만 주고 잔여 주식이 105만 주예요. 105만 주 정도.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텔코니 에이비온에 투자한 자금이 총 123억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팔았던 8,000원에 팔았던 에이비온 주식이 123만 주인데 123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다가 99억 정도를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투자 자금이, 남은 텔콘의 그 현금성 자산이 24억 정도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남은 지금 그 투자금은 얼마냐? 104만 8천 주를 아까 5,400원에 곱하면 56억 정도가 돼요. 56억 정도. 근데 일단 이건 제끼고 23억 7천만 원의 텔콘의 현금성 자산이 에이비온에 들어갔는데 현재 가치가 104만 8천 원, 104억 정도, 105억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이비온 가치가 만원 정도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4만 8천 주를 곱하면 104억 8천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텔콘이 지금 평가 차익이 여기서 24억을 빼면 한 8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0억이 순수익으로 잡힐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내년에 혹은 올해 말에 이렇게 매도를 하면 그게 이제 텔콘의 재무제표에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당히 뭐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에이비온과 텔콘의 관계, 그리고 에이비온과 라파스의 관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